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수업 시간에 배우고 이야기해볼 것은 뭐죠? 오늘 과외는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온라인 동기화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자꾸나, 토리야. 와! 이름부터 뭔가 있어 보여요, 선생님. 클라우드라면 구름일 텐데 대체 온라인 동기화와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하하. 토리야, 너무 서두르지 마렴. 천천히 이야기해보자꾸나. 자,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구름과 같이 무형의 형태로 존재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컴퓨팅 자원을 자신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이에 대한 사용요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컴퓨팅 서비스로 서로 다른 물리적인 위치에 존재하는 컴퓨팅 자원, 가상화 기술로 통합해 제공하는 기술을 말한단다. 무슨 소린지 감이 잘 안 잡히지? 네, 선생님. 대강 윤곽은 잡히지만 정확히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하. 구름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들어버려서 거기에서 떠오르는 말을 막 내뱉다 보니 무슨 소린지 이해가 힘든가 보구나. 자, 쉽게 말하면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인터넷상의 서버를 통하여 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콘텐츠 사용 등 IT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이란다. 이용자의 모든 정보를 인터넷상의 서버에 저장하고 이 정보를 각종 IT 기기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개념이란다. 어때? 이번 이야기는 이해하기 쉽지? 아휴, 이제야 귀에 쏙 들어오네요. 선생님, 진작 좀 쉽게 알려주시지. 에휴. 하하. 선생님이 제자 앞에서 유식한 척을 조금은 해줘야 되지 않겠니?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개념은 알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면 도대체 뭐가 좋은 거죠? 뭔가 좋은 게 있어야 쓰는 거고 그만큼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지적이다, 토리야. 선생님이 말할 것을 한 발짝 먼저 정확히 짚어내고 있어. 너 정말 대견해. 클라우드 컴퓨팅,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용하는 걸까? 클라우드 컴퓨팅에는 장점이 굉장히 많단다. 그러니까 이용하는 거겠지.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면 기업 또는 개인은 컴퓨터 시스템을 유지하고 보수 또 관리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비용과 서버의 구매 및 설치 비용, 업데이트 비용,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 이런 엄청난 비용과 시간 인력을 모조리 줄여버릴 수 있단다. 에너지 절감에까지 기여할 수 있지. 엄청나지? 또 PC에 자료를 보관할 경우엔 하드디스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료가 손실될 수도 있어, 물론.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외부 서버의 자료들이 모두 저장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자료를 보관할 수 있고 저장 공간의 제약도 극복해버릴 수 있고 또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작업한 문서 등을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단다. 비용 절감과 공간의 극복, 즉 거래 비용을 무지막지하게 단축시켜 버릴 수 있다는 것이지. 와, 정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장점들이 무궁무진하군요. 그러나 모든 일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것이 있다면 부정적인 것도 있는 거죠. 토리가 갈수록 똑똑해져서 선생님은 무섭단다, 너무나. 이렇게 장점이 많지만 물론 단점이 있긴 하단다. 우선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용자 모두가 자료 이용이 불가능할 수가 있어.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자료인데 갑자기 장애가 발생해버리면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손해지. 또한 서버를 해킹당할 경우 기록된 개인정보가 몽땅 유출되어버릴 수가 있단다. 노하우의 유출은 기업 가치에 굉장한 타격을 주기 마련이야. 클라우드 컴퓨팅은 수많은 장점만큼 이렇게 커다란 단점들이 있는 양날의 검이란다. 기업 노하우까지 유출돼 버린다면 무형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되겠지. 어휴, 무서워라. 물론 하지만 장애가 발생하거나 이렇게 해킹을 당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 사실이야. 클라우드 컴퓨팅을 잘만 다룬다면 매우 높은 효용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지. 그렇군요, 선생님. 개인정보 유출이라니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네요. 기업 수준의 크기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유출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 그렇지만 갈수록 보안 관련 서비스가 더욱 업데이트되고 있단다. 또한 너에게도 익숙한 구글, 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에서 구축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통하여
태블릿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휴대용 IT 기기로도 손쉽게 각종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버렸어. 이용 편리성이 높고 산업적 파급 효과가 커서 차세대 인터넷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은 2000년대 후반, 특히 2012년에 들어 새로운 IT 통합 관리 모델로 등장하고 있단다. 현재 상용화된 활용도가 높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는 드롭박스, 슈가싱크, 구글 드라이브 등이 있단다. 와, 그렇군요. 그럼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해보고 싶은데, 설명 좀 해주시죠, 선생님. 물론 토리가 요청해준다면 그 어떤 거라도 다 해줘야지. 그래, 우선은 드롭박스부터 얘기해볼까. 드롭박스는 드롭박스 잉크가 제공하는 파일 동기화와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한 웹 기반의 파일 공유 서비스란다. 무료와 유료 서비스를 모두 가지고 있지. 또 유사한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서비스를 지원한단다. 가장 초기에 생성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이기 때문이지. 유관 역사를 자랑하고 있어. 얼마나 안 됐지만 말이야. 총 12개의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윈도우, 리눅스뿐만 아니라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모바일, 블랙베리 OS 등도 지원하며 굉장히 많은 걸 지원해. 드롭박스는 한 계정당 무료로 2기가까지 가능하단다. 물론 2기가는 뭐 굉장히 적긴 하지. 네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하나만 받으면 네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하니까 좀 뭔가 야하네. 뭐 하여튼 도대체 무슨 소리 나는 거야, 선생님? 아유, 진짜. 미안하다. 여튼 이 감은 굉장히 작지만 장점이 많아. 장점으로는 퍼블릭 링크 기능, 자동 백업 및 복구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 제공을 하고 강력한 쉐어링, 그리고 링크 생성 기능, 그리고 깔끔한 인터페이스와 다양한 기기와의 동기화가 가능하고 많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연동되고 있다는 점이 있단다. 하지만 외국 서버의 활용으로 인한 문제인 느린 속도와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와 비교하였을 때 적은 무료 용량, 아까 2기가 얘기했지. 그리고 국내 서비스에 비하여 외국 서비스라는 점에서 초기 활용이 국내에서는 좀 어렵다는 점이 드롭박스의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단다. 어허라! 그럼 이름이 굉장히 달달해서 마음에 드는 슈가, 아이고 맛있겠다. 슈가싱크는 뭐 어떻죠? 슈가싱크는 원래 항상 유료 서비스를 고집하였지만 강력한 경쟁사인 드롭박스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랴부랴 무료 서비스 또한 제공하게 되었지. 그렇지만 장점이 많이 보완되었어. 액티브맥스와 같은 플러그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과 실시간 스트리밍과 동기화가 가능하다는 점이지. 슈가싱크는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지원하며 거의 인터넷이 되는 기기라면 거의 모든 종류로 접속이 가능하지. 엄청나지 않니? 인터넷만 되면은 웬만한 걸로 접속이 모두 가능하다는 거야. 거기에 동기화할 수 있는 PC는 총 5대까지 가능해. 5대를 한 번에 동기화시켜버릴 수 있다는 거야. 국내 PC 시중에서 단연 최고라고 얘기할 정도란다.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겠니? 장점이? 하지만 슈가싱크에는 이만큼 장점만큼 커다란 단점이 있단다. 초기 단기인 국내 서비스보다도 전송 속도가 낮아. 너무 낮아. 거의 제일 낮을 거야 아마. 용량 또한 아주 작단다. 아이고, 굉장히 짧지만 굵은 단점이 존재했군요. 그러면 마지막 구글 드라이버는 어떤가요? 구글이라면 굉장히 갈수록 더 유명해지고 있는 엄청난 회사 아닌가요? 그렇지. 구글은 굉장히 대단한 회사고 구글 드라이버는 앞에서 설명한 클라우드 컴퓨팅과 비슷한 맥락이지만 구글 드라이브가 가진 가장 커다란 장점, 극대화된 편리성이란다. 어느 컴퓨팅 서비스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편리성을 가지고 있어. 구글 드라이버는 또 클라우드 상에서 콘텐츠를 즉시 편집할 수가 또 있단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구글 문서 도구가 흡수됐기 때문이야. 웹 공간에서 문서,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를 생성하고 편집할 수가 있지. 크라운 브라우저 사용자라면 위비디오, 에어비어리 등 크롬 확장 기능으로 동영상, 사진 편집도 바로바로 할 수가 있단다. 구글 드라이버의 가장 큰 단점은 시장 진입이 늦었다는 거야. 드롭박스나 슈가싱크 같은 경우는
사용자도 이미 압도적으로 많이 확보해 놓았고 지속적인 기능 피드백까지 실시하고 있단다. 물론 구글 드라이버가 야심차게 나온 만큼 기능적인 단점은 매우 적지만 초기 진입자의 텃세는 무시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아니지. 그렇군요.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기술과 산업은 갈수록 무궁무진해지겠어요. 하지만 국내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너무 초기 단계라 하셨죠. 그러면 어서 좋아져야 하는데 어떻게 더욱 활성화시킬 방안이 없나요? 그럼 클라우드 컴퓨팅이 활성화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무궁무진한 것을 좀 알겠니? 그렇다면 아무래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겠지.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선진국에 비해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기술은 굉장히 초기 단계란다. 때문에 무조건적인 해외 기술과의 경쟁보다는 협력을 우선시해야 해. 협력하니까 생각나는데 일로 와봐. 왜요, 선생님? 사실 우리는 중국, 차이나라는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남매였단다. 아이,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상하게. 몰라도 어쩔 수 없어. 이게 진실인걸. 우린 날 때부터 협력할 수 있는 사이였던 거야. 에이,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설명이나 해주세요. 아유, 알았어. 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래,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선진국에 비하여 초기 단계니까 때문에 무조건적인 해외 기술과의 경쟁보다는 협력 우선시한다는 얘기를 했었지. 그러려면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란다. 우선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위한 클라우드 테스트베드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어. 기존의 투자금이나 인프라를 지원해주는 벤처 캐피탈 시스템이 아닌 인터넷 접속에 기반을 둔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야. 쉐어웨어라고 들어봤을 거야. 그것처럼 연구 개발에 필요한 비싼 서버, 스토리지 개발 툴, 고가의 프로그램 등을 저렴한 비용 아니면 무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는 거야. 아니면 일종의 대여비를 지불하게 하는 것이지. 또 클라우드 테스트베드 어플리케이션 등을 만들고 제공하여 손쉽게 사용 가능한 스마트폰의 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안이지. 이 과정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 왜냐하면 중소기업, 벤처기업은 비용의 커다란 절감 효과를 가져와서 좋고 정부는 국내의 기술력 증강을 가져와서 굉장히 좋기 때문이야. 그렇군요, 선생님. 상호 이익이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불러오는군요. 하지만 이런 것 하나로는 활성화에 힘들 것 같은데 또 다른 방안이 있나요? 물론이지.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단다. 그중 두 번째는 바로 클라우드 오픈소스 개발센터를 운영하는 거야. 클라우드 컴퓨팅의 핵심 기술은 모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란다.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관련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공개하고 개량할 수가 있지. 때문에 유기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클라우드 오픈소스 개발센터를 만들고 수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가 있어. 때문에 스마트폰, 모바일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정말 어디서든 접속할 수가 있지. 마치 위키처럼 그들의 협력을 요구해내요. 그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거야. 더욱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유기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면 개선된 버전이 계속 나올 테고 그런 것을 계속 오픈을 하는 거지. 이렇게 순환 방식을 통해 낙후된 국내 클라우드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단기간에 클라우드 요소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지 생각이 되는구나. 너도 오늘 당장 가서 모바일로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런 날이 언젠가 오겠지? 그렇군요. 어떤 기업이라도 이제는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으니 이러한 개발센터가 완성되면 참여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이런 방안이면 충분히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외적인 요소들을 도입하는 활성화 방안도 있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생길 위험과 같은 내적 요소들도 미리 예방한다면 더욱 활성화가 용이하겠지? 무슨 위험이 생기죠? 그리고 어떻게 예방하면 될까요? 현재 PaaS Platform as a Service 라는 표준화된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업체 간 서비스 전환은 굉장히 어렵단다. 아까 말한 드롭박스, 슈가싱크, 구글 드라이브 간에도 서비스 전환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 물론 모든 사용자들에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개방이 되었지만 하나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른 클라우드의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단다. 때문에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활성화될수록 내가 이용하는 서비스 업체 요구대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아까 얘기했던 무료 서비스까지 없어져 버릴 수가 있어. 드롭박스나 슈가싱크, 구글 드라이버에서 무료 서비스를 없애버려도 나는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하지만 이러한 독점 권력의 횡포에 당할 수도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BaaS 업체들 간의 서비스 호환성 표준화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어. 만약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표준화를 만들다면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점유를 하고 있는 드롭박스, 슈가싱크, 구글 드라이버보다도 더욱 이용자를 많이 끌 수 있지 않겠어? 일단 국내에서, 그리고 그 이점이 해외에서도 작용된다면 충분히 파급 효과를 노려볼만 하겠지. 그래. 서비스들 간의 상호운용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표준화된 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해. 그러면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지. 또한 이렇게 예측되는 위험을 막는다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되지 않겠니? 아하! 위험이 줄어들고 장점으로 가득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저도 어서 이용해봐야겠어요. 하하, 선생님이 도와주마. 유명하고 하기 쉬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아까 말한 드랍박스, 슈가싱크, 구글 드라이버 이외에도 아주 많아요.